날 궁금하지. 하이 신세계.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만화방 머더사 얼추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만화방에서 세 번째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그 만화방 오픈했다는 영상 말고 제가 제일 처음에 허영만 작가님의 타짜 1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얼추도사님께서 말씀하신 허영만 작가님의 동치애류. 네. 자, 이 허영만 작가님은 뭐 저번에 설명했지만 워낙 우리 대한민국의 획을 그은 만화가이시죠. 네. 작가님이신데 허영만 작가님 못지않게 또 유명하신 한 획을 그은 또 만화가가 있죠. 누구나 다 아는 만화가 바로 이현세 작가님이십니다. 자, 이현세 작가님은 64년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아, 54년생. 54년생에. 허영만 작가님은 47년생인데, 이제 그, 7살 어리신 거죠. 54년생. 근데 아직까지도 작품 활동하고 제자를 많이 양성하시고 작품 활동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너무너무 많아요. 자, 어떤 작품들이나요? 아니, 뭐, 첫 번째는 공포의 외인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수작들이 많지만, 저는 아마게돈이라는. 그 만화 재밌었죠. 정말 재밌었죠.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북벌, 남벌, 이거 너무 장편에 정말 완전 하드보일러, 완전 진짜 막 남벌 좋았죠. 예, 리얼리티 막 쩌는, 예, 그런 전집을 다 읽었었는데, 이현세 작가님은 뭐 워낙, 작품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고. 거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 쉽게 접하지 못하는 책입니다. 아, 뭔 책인가요? 예, 아까 우리 인트로 영상에서 얼추 선생님께서 굉장히 막 열연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 발령기. 네. 오늘 다룬 거는 오늘 책 내용의 주제가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피아니스트, 천재 피아니스트를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현세 우리 작가님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읽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일단은 제목이 거인이라는 책입니다. 거인. 제목이 거인입니다. 거인. 자, 그럼 벌써 제목만 봤을 때, 거인? 이게 무슨 피아니스트 내용이지? 저 처음에 조폭. 그렇죠. 뭐 조폭이나 아니면 뭐 정말 큰 암흑의 제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첩보물 뭐 이런. 그렇죠. 막 이런 것 같은데 내용은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자, 총 6권으로 되어 있는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권으로 비교적 이현세 작가님 만화 중에 짧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한 편짜리, 두 편짜리 만화도 있고, 뭐 세 편짜리 만화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다 장편이 많기 때문에, 6편이면 굉장히 짧은 좀 만화예요. 보시기에도 6권이면 짧기 때문에 내용이 정말 많이 스피디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루즈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6권 안에 모든 결말까지 담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빨리빨리 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길게 안 하고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영만 작가님 작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강토. 그죠? 이강토인데 다 각자 그 작가님마다 주인공 이름이 거의 같습니다. 네, 항상 시그니처가 있죠. 자, 이현세 작가님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공포의 외인구단의 설까지 본명은 오혜성입니다. 그렇죠. 자, 거의 대부분이 이현세 작가님 만화의 주인공은 오혜성이에요. 자, 그리고 여주인공은 거의 다 엄지입니다. 엄지. 가끔 성만 바뀌죠. 그렇죠. 성만 바뀌죠. 네. 엄지가 주인공. 그리고 오혜성과 항상 라이벌 구도를 하고 있는 친구가 마동탁이라는 친구가 항상 나옵니다. 그렇죠. 빌런. 네. 그리고 오혜성을 옆에서 항상 뭐든지 같이 하는. 네, 보좌해주고. 그러니까 우군이죠, 우군. 우군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백두산이라는. 네, 끔찍한. 곰같이 생긴 백두산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만화에도 역시 이 네 명이 다 등장을 합니다. 자, 주인공은 오혜성이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먼저 시대적 배경은 이 책이 만들어진 연도수가 1986년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책에 항상 뒷편 보면은 출판일이 써 있어요. 1986년 써 있는데 이 만화 첫 장을 넘기면 첫 장 시작하는 것도 1986년이라 딱 나와요. 만화책 안에. 자,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요. 여기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당시 실제 상황에 실제 축구선수 이름, 우리 차범 글씨가 아니에요.
실명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 네. 금강세라고 여기 나와 있죠. 아, 예. 건강세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86년에 만들어졌다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야기는 천재 피아니스트인 오해성의 아버지 오학수, 네. 그리고 오학수하고 정말 사랑을 하는 네. 윤지연, 그리고 적은 아닌데 오학수보다는 실력이 딸리지만 가진 게 많아서 유학도 갔다 오고 잘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황철이라는 인물이 있고, 오. 그리고 박홍래. 박홍래. 아우, 이름이 어려워요, 이분 이름이. 근데 이 박홍래라는 분은 첼리스트, 첼로. 그렇죠. 첼리스트고, 이 여주인공인 윤지연은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 지휘자가 황철. 그렇죠. 첼리스트. 이렇게 네 명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머지 세 명은 오학수를 뺀 나머지 세 명은 정말 부유한 집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레슨도 받고 하는데 오학수는 너무 가난합니다. 판잣집에 주정뱅이 아버지에. 금수저 학수저네요. 네. 근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뭐 아버지 몰래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막 바느질해서 모은 돈 갖고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거죠. 자질이. 그래서 16살 때부터 큰 데에 막 입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네 명이 같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연습을 하는데 이 참 운명의 장난인가요? 이 윤지연하고 오학수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나이가 20살이 돼서 이제 유학을 가야 될 나이가 된 거죠. 근데 원래 젊은 친구들이 뭉쳐있으면 그렇게 사단이 납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박홍래라는 친구도 여자예요. 근데 박홍래라는 친구도 여자인데 둘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딱 보니까 박홍래가 짝사랑 하겠구만. 그렇죠. 박홍래도 오학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마동탁은 안 좋아해요? 마동탁은 지금 요 세대 인물이 아니에요. 아들 오해성 세대 인물이에요. 아, 황철이라고. 네. 했구나. 네. 황철은 전혀 여기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황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지금 부유한데 나이가 이제 19이 되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음대하면 다 어디입니까? 줄리어드. 그렇죠. 뭐 유럽에 막 유명한 뭐 많잖아요. 실력으로 오학수는 줄리어드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유학 갈 돈이 없어. 그리고 황철은 자기 자비를 들어서 유럽으로 유학을 갑니다. 자, 황철하고 그럼 윤지연이 남았잖아요. 윤지연하고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윤지연도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유명한 이 천재적인 이 피아니스트가 가진 게 없으니 맨날 트러블 생기죠. 그러고 있던 도중에 황철이 시간이 흘러서 20 몇 살 때 황철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돼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윤지연이 오학수를 버리고 황철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 동체 일과 비슷하군요. 다 똑같아요. 여자 하나 때문에 항상 다 베리는데 네, 잘 만나야 된다니까. 여자 하나 때문에 베리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이제 이 사랑만 믿었던 오학수는 이제 피아노를 아예 끊습니다. 그리고 맨날 술로 막 10년을 살다가 어느 허름한 카페에서 건반치고 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봤더니 이 천재 그 피아니스트 귀에는 얼마나 그게 거슬리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시범을 딱 보여주는데 이 여자가 세상에 이런 피아노 실력 갖춰서 맨날 술 먹는 사람이 이런 피아노 실력을 그러면서 무조건 오학수를 존경합니다. 뼈이 가겠네. 예, 뿅 가서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해성입니다. 근데 결혼한 이후에 다시는 오학수는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다. 맨날 술을 삽니다. 결혼한 후에도요? 예. 이상하네. 그래서 엄마가 아들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따로 사는 거죠. 이 사람 폐인이니까. 그래서 이 시골 그 강원도 어촌에 오학수가 살다가 자식을 위해서 일단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술 먹는데 잠수 이런 머구리 잠수를 하다가 잠수병 때문에 팔을 자릅니다. 팔을 자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더 피폐해지겠죠. 그러고 나서 엄마는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러다가 2년 있다가 아버지도 또 물속에서 죽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오해성이라는 친구가 살아온 환경이 그러다 보니 엄마는 이 오해성한테 계속 몰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자기는 가르쳐 주는데 얘는 요만큼을 가르쳐 주면 이만큼을 하는 거예요. 신동. 저는 10개를 가르쳐. 피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오학수가 봅니다. 피아노 치는 거를. 그래서 피아노를 다 때려 부십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은 오해성은 다시는 아빠의 그런 술 때문에 피아노를 건반도 쳐다보지도 않고 술도 단 한 방울도 안 먹습니다. 뭘로 어떻게 사냐? 절도, 폭력, 막 이런 문제아로 전과 오범이 됩니다. 폭력단까지 만듭니다. 절도단까지. 근데 그 절도단을 만들어서 이런 막 매스컴도 타는데 이 매스컴에서 딱 나올 때 그걸 유심히 바라본 사람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까 오학수랑 같이 첼로를 했던 박홍래라는 친구가 그 음악 전문 이런 주간지 같은 그런 잡지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TV 보는데 딱 얼굴 보는 순간에 오학수 얼굴을 딱 거기서 딱 봅니다. 그래서 설마 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게 아들인가? 그래서 면회를 갑니다. 면회 가서 너 아버지 피아노 쳤던 사람 맞지? 뭐 어떻게 돌아가신 거니 아니면 자살하신 거니? 그렇지. 막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도 아예 그냥 나는 아버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박홍래는 이제 거기서부터 확신을 듭니다. 눈빛과 이 얼굴을 보고 분명히 오학수의 자식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기자한테 피아니스트 오학수에 대해서 취재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윤지연하고 황철하고 둘이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지휘자랑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네. 세계에서 미국에서 살면서 전 세계 공연을 다 다니는데 고국에서는 공연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왜요? 오학수 때문에? 윤지연이 너무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하. 한국에 들어오면 오학수 소식을 들으면 이 윤지연이 마음이 바뀔까봐 아예 한국은 일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다 뭐 이렇게. 그래도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 황철과 윤지연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죠?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근데 그 황엄지입니다, 이름이. 그 딸 이름이. 그래서 엄지가 나오는군요. 네, 황엄지인데 황엄지는 태어난 것도 미국이고 한국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사고방식이 엄마가 좀 다른 거 다르겠죠. 미국 방식이니까 한국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 유명한 부부와 그 유명한 딸이 한꺼번에 귀국을 하면 한국에서 공연을 잡습니다. 그럼 매니저들도 같이 다 왔는데 이 황엄지의 매니저가 바로 마동탁이에요. 박홍래라는 그 잡지사 사장이 기자한테 취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학수에 대해서. 취재다 보니 오해성에 대한 이제 모든 것까지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돼서 이 윤지연과 오학수의 관계, 황철과 윤지연의 관계, 이런 거 모든 걸 알게 되면서 오해성을 자꾸 많이 알아갈수록 오해성한테 빠집니다. 그리고 오해성도 주인공 알잖아요. 막 사고 치다가 나 이제부터 이제 마음 먹고 야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 거야. 딱 요 시점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계속 저 사람은 범죄 앞으로 저질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뭔가 천재적인 거 갖고 있는 걸 촉을 알고 계속 대시를 합니다. 근데 이 건달인 오해성은 남의 나라 얘기예요. 자기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고 그 어렸을 때 이후에. 근데 이 오해성 자꾸 아버지 천재, 그 인간이 무슨 술주정뱅이가 무슨 천재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좋은 기억이. 그래서 이 오해성이 자꾸 밀쳐냅니다. 그 기자를, 양 기자를 밀쳐냈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황엄지를 만나게 되죠. 이 양 기자가 황엄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20년 전에 천재 작곡가 오학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황엄지 씨 엄마랑 사귀다가 이렇게 돼서 지금의 아버지 황철하고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서 아예 이렇게 돼서 이 사람 죽었다. 근데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다. 오해성이 나 했더니
황엄지가 그분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만나게 해주는데 딱 첫눈에 보는 순간에 오해성이 이 황엄지한테 또 병이 갑니까? 뿅 갑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뿅 간다고 여자가 싫다 그러면 그만인데 안 되잖아요. 황엄지도 저 사람은 누가 위험한 사람을 하더라도 자기 눈에는 위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이 또 뭔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 뭐 천생연분처럼. 그거지. 아, 그래서 아까 오해성이 나쁜 짓 하다가 이제 마음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목장을 조그만 땅을 사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려고 내려갑니다. 근데 황엄지 거기를 아무 말도 없이 여기 연주에도 잡혀 있고 자기 매니저한테 말도 없이 오해성을 따라갑니다. 차 뒤에 몰래 숨어서. 그게 마약 같은 예. 존재구만. 숨어서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뭐 이성적으로 좋아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엄마에 대한 그런 미안함. 그리고 저 사람이 천재의 피아니스트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 또 어떤 또 끌림? 그래서 저 사람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에이, 설마. 아니, 없어요. 근데 이제 허름한 시골 폐교에서 피아노 한 대 앞에 앉혀놓고 처음 피아노를 이거 하듯이 바이엘, 쉐레니 이런 거를 가르쳐 줍니다. 피아노 제일 처음 단계가 바이엘이잖아요. 근데 오해성이는 그 쉽게 말하면 아버지 때문에 피아노가 싫었는데 오직 엄지 때문에 피아노에 관심을 그렇죠. 받는군요. 엄지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하고 영원히 있을 거예요. 대신 당신은 당신의 지금 숨어 있는 거를 다 끌어내야 됩니다. 피아노의 역량. 그래서 하루 종일 피아노만 시킵니다. 그 시골에서 그럼 20일이 지나고 그러면 난리 났겠죠. 서울에서는 지금 뭐 마동탁이 지금 황엄지가 없어서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따로 있었네. 그 네. 엄지가 그걸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돈벌이 좀 해보려고.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렇게 뭐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요. 그 정도 되면 돈벌이 안 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아니 뭐 처제의 아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성이 아니다니까. 이성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몰랐던 거지. 왜냐면 서울에서는 그 엄마나 아빠나 마동탁이나 전부 다 엄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난리가 났어. 예, 그래갖고.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는데 마동탁이 제가 가서 엄지를 찾아오겠습니다 합니다. 그 15일, 20일을 찾아다닙니다. 고새끼가 또 냄새를 맡네. 예, 근데 기가 막힙니다. 마동탁이 원래 머리가 좋잖아요. 기가 막히게 머리 또 추리대로 해갖고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래서 엄지가 먼저 마동탁이 오는 걸 딱 봅니다. 학교 안에서. 그때 열심히 오해성을 막 치고 있습니다. 물론 수준이 그게 뛰어난 수준은 아니었죠, 그때까지. 딱 치고 있는데, 엄지가 마동탁을 보고 나가서 딱 보자마자 미안해요. 둘이 약혼할 사이니까. 마동탁이 둘이 무슨 일 있었냐, 그러니까 무슨 일 없었어요. 나는 단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끌어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같이 올라가자고 합니다. 시끄럽고 올라가자. 올라가자고 하는데 엄지가 원래 이런 드라마상은 엄지가 안 가요. 당신 가세요. 난 이 사람 옆에 있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아직 그 이성이 안 생겼다며. 안 생겼어도 일단 나와서 지금 한 달 동안을 지금 같이 붙어갖고 있는데 뭐 그거를 이성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아니.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오해성이 연습하다가 에이 했을 것 같아. 에이 했겠죠. 아유 A 신발 했겠죠. A 신발. 에이, 일단은 그래서 엄지는 마동탁을 따라갑니다. 근데 홀로 남겨진 오해성이 그때부터 자기가 엄지를 사랑했다는 걸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는 아예 잡지 않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2달 동안 매일 술입니다. 아빠의 전철을 그대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오해성한테 얘기하죠. 통기가 불꽃을 날리거나 뭐. 아니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 봐라. 나 술 먹고 너 그런다고 너 나 욕했지? 너 나 때문에 너 피아노도 한 번도 안 잡고 술 입도 안 됐지? 네가 사랑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제서야 너도 나하고 똑같이 되지 않냐? 예전은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뭐 이런 거. 나는 10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나는 인생에 끝난 사람이다. 너도 이제 인생 끝날 것이다. 너는 너라고 될 수 있냐? 너도 내 피라 너 어쩔 수 없다. 그때 딱 자고 일어나서 오해성이 뭔가 느낍니다. 그 피아노 앞에 딱 서갖고 앉아서 피아노를 막 칩니다. 막 치는데 그렇다고 뭐 아무리 이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막 치는데 엄지가 마동탁하고 미국 가서 약혼식을 올리는데 계속 팬 듣습니다. 오해성한테.
혜성 씨, 나는 혜성 씨가 이거는 할 거라 믿으면서 그게 바쁠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베토벤의 지랄하고 자빠졌네. 베토벤의 몇 번 연습하세요. 그러니까요. 하다가 가장 어려운 게 베토벤의 41번이랍니다. 그거는 전 세계에서 그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오해성이 딱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는 날 사라집니다. 회계에서 사라지면서 갑자기 신문에 납니다. 오해성이. 불과 몇 달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 대상을 탑니다. 오해성이. 이렇게 각성을 한 거네. 그렇죠. 이제 한 번 사여인에서 초사여인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중요한 게 엄지가 이제 돈 되겠구나. 이제 엄지가 더 중요한 거는 마동탁하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엄지가 편지한 쓰라고 사라집니다. 오해성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돈이 되니까. 돈이 돼. 그렇게 엄마는 돈 때문에 갔지만 나는 사랑을 찾아서 가겠다. 모든 명예 권위 다 내려놓고 딱 갑니다. 그래서 오해성이 귀국하는 날, 연주회 하는 날, 이 황철, 윤지연, 엄마 아빠죠. 오해성 연주회에 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물어보죠. 오해성이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황철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그 오학수라는 분도 천재였다고 하는데 같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얘기 좀 해주시라 했더니 저는 천재라는 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뿐이고 자기는 천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해성 저 친구도 아직 어리고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죠. 연주장에 들어가는데 오해성이 딱 엔딩 딱 하고 딱 일어서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 감동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지가 안 보이는데 맨 마지막 인사하고 딱 나오는데 엄지손을 딱 잡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끝나요. 그래서 그 양아치였던 절도 전과에 그 폭력 전과가 있는 양아치에서 자기 속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요. 음악 거인. 그래서 제목이 그 거인이라는 거. 자, 오늘 얘기까지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해성이 결국은 천재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서 아버지는 사랑도 실패했지만 오해성은 자질도 개발을 하고 사랑한 여인도 취해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자, 너무 길었죠? 자,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시세계!